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공포 썰은 폐가 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 하나를 길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농촌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폐가는 수십 년 전 주인 가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방치된 채로 흉가가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이 저주받은 장소라고 믿었고 밤이 되면 그 주변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금기가 도시의 젊은이들에게는 큰 호기심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 4명이 이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폐가에 올라온 여러 이야기를 접했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현진, 이영, 동문 그리고 수지는 밤을 새기로 하고 캠코더와 손전등 그리고 간단한 먹거리를 챙겨 출발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을씨년스러웠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주변은 새소리 한 점 없이 정적에 휩싸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먼지와 곰팡이 내음이 소리를 찔렀다. 벽에는 누군가가 애써 지우려 했지만 남겨진 붉은 스프레이 자국들이 있었다. 여기서 나가라. 다 죽는다 같은 섬뜩한 문구가 길도도셋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캠코더를 든 현진이 먼저 앞장서서 거실을 촬영했다. 그는 이를 친구들과 인터넷에 공유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계획이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한 4사람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난로와 부서진 가구들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찬바람이 스쳐가더니 문이 쾅 닫혔다. 놀란 친구들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이영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난로 근처 바닥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언가를 소원하는 듯한 의식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 수진이 뒤에서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어두운 구석에서 시선 하나가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입은 소리 내지 않고 말을 하고 있었고 눈은 마치 그들 영혼을 꿰뚫고 보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고 그들은 지하실을 뛰쳐나왔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간 그들은 숨을 고르며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고요하던 거실에 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낡고 황폐화된 소리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벽은 무너지려 하는 것 같았고 바닥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결국 4사람은 하마터면 미로에 갇힐 뻔한 쓰러진 벽을 피해 간신히 폐가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날은 밝아 있었고 우중충했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그날의 이야기를 그들이 누구에게 말해도 믿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을 것이며 그저 전설로만 남기기로 했다. 이후로도 그 폐가를 다녀온 사람들은 심령 체험을 했다고 말하며 인터넷에 여러 글을 올렸다. 어떤 이는 밤마다 꿈에서 그 여자를 본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곳을 다녀온 후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공포썰은 그렇게 끝이 난다. 사실이든 아니든 들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공포 이야기가 다양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형식 중 하나는 동괴담이라는 형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배경으로 하며 그곳에서 일어난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살이 붙고 더욱더 기괴하고 무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동해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탈세 문제로 건설업체가 파산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도깨비 아파트라고 부르며 기피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건물 구조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8층에서
철근이 부러지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이 사고로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밤이 되면 8층 복도에서 발소리와 유령 같은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사고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아파트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입주자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계속되는 현상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섬뜩했던 그림자는 곧 사라졌지만 그 입주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이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사건은 2007년에 벌어졌습니다. 12층에 살던 한 가족이 모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집을 조사했으나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리 그대로였고, 심지어 식탁 위에는 다 먹지 않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12층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고요한 층이 되어버렸고, 그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 이후로 아파트 자체가 저주받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음과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끊임없이 들렸으며, 누군가가 밤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 현상도 목격되었습니다. 입주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2010년대 초반의 아파트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쇄 이후에도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전설을 쫓는 이들, 유령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 그리고 아파트에 저주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에 들어가 밤을 새며 괴상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 휩싸여 금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상한 사진을 찍었다거나 신비로운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직도 그대로 서 있으며 낡고 퇴락한 모습으로 도시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깨비 아파트는 그렇게 끝없는 공포와 미스터리를 안고 오늘도 서 있습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칠 때면 왠지 모를 오싹함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작성한 공포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담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소 길지만 읽다 보면 아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자 가장 먼저 아늑한 집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 있었죠. 그러던 중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작고 아늑한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무엇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도 포근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첫 며칠은 모든 게 순조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삶을 만끽하며 저는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이사를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분명 정리해 두었던 물건들이 엉망이 되어 있거나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너무 피곤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밤중이 되면 방 한 구석에서 냉기가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을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름이 돋은 채로
침대에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리는 곧 멈췄고 저는 다시 잠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소리는 더욱 빈번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집에 이상한 영적 기운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며 같이 집에서 며칠 지내주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온 첫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친구가 제 팔을 꽉 잡으며 거실에서 소리 들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놀랍게도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물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가볼까 하다가 벌벌 떨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친구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집안을 잘 구석구석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숨겨진 공간이 있거나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주말에 우리는 집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옷장 뒤쪽에서 이상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으로 이 구멍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통로는 건물의 다른 빈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방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집으로 보였고 가구와 물건들이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는 이 사실을 건물 관리인에게 알렸고 관리인은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없을 때 그 통로를 통해 제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다행히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종종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생생했고 가끔 그 밤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더 소름 끼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가장 무서운 공포썰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생각지도 못한 공포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죠.